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방송입니다. 어제는 뉴욕 증시가 좀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모닝5에서 장세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가 암 치료제 3상 발표를 하면서 무려 17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 시장에 직접 개입했고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이끈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제가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리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하루 만에 답을 내놨습니다. 오늘 모닝5 이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보드 보시죠. 4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S&P 500이 0.22%, 다우가 0.22%, 나스닥은 0.16% 상승한 26,331에 끝났습니다. 러셀 2000이 0.5% 올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S&P 기준으로는 사흘 연속 하락한 뒤에 나온 상승이었습니다. 반등을 만든 건 금리입니다. 30년물 국채금리가 9bp 급락해서 5.19% 기록을 했고요. 10년물도 6bp 내려서 4.6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장중 5.32%까지 갔던 30년물이 하루 만에 5.19%로 내려온 겁니다. 이유는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 반도체는 또 빠졌습니다. 반도체 ETF가 1.6%, 기술 섹터가 1.1% 하락을 했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훨씬 좀 심했습니다. 브로드컴이 4.6% 빠졌고요. 인텔이 4%, AMD가 3.7% 내렸습니다. 대신 임의소비재 1.9% 올랐고 필수소비재가 1.1%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즉 소비주가 끌고 AI가 발목을 잡은 반등이었습니다. 반등의 질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제 금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국채를 정부가 되사들이는 거죠.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당 최대 20억 달러였던 걸 최소 40억 달러로 올렸고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인데요. 10년에서 30년 사이 장기물 구간을 겨냥을 했습니다. 이 구간이 바로 6월 말 이후 사실상 매수자가 파업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사려던 자리였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장기 국채 구간에 더 큰 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0년물이 9bp 급락했고 10년물도 6bp 내렸습니다. 주식 선물은 바로 튀어 올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은요. 정부가 재정 문제를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신호로 봤다는 겁니다.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 안전판이 하나 생긴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적자를 줄인 게 아닙니다. 유동성을 넣어준 것뿐이죠. 7월 재정적자 4,323억 달러, 국가부채 40조 달러라는 근본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TD증권도 이번 조치를 두고 사실상 구두 개입에 가깝다. 양적 완화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가 국채를 사려면 결국 다른 데서 빌려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로 보려고 합니다. 종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타깃입니다. 4.3%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265억 달러로 5.3% 늘었고요. 동일 점포 매출은 3.8% 증가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방문객 수가 3.6% 늘었다는 점입니다. 가격을 올려서 매출이 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많이 왔다는 뜻이죠. 디지털 매출은 8.7% 늘었고 당일 배송은 25%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짚을 게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 4달러 11센트는요. 작년 2달러 5센트의 2배가 됐는데요. 이 안에 하나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금이 9억 9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주당 1불 65센트 어치입니다. 이걸 빼면 실제 이익 증가율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도 꽤 높았습니다. 여전히 좋은 숫자지만 2배라는 헤드라인만 보시면 안 됩니다. 둘째는 에스틸로더입니다. 16.3% 급등했고요. 주당 순이익이 39센트로 예상 32센트를 크게 올랐습니다. 매출도 36억 3천만 달러로 6% 늘었고요. 내년 영업이익률 목표도 12.5에서 30, 내년 영업이익률 목표도 13%에서 한 13.5%로 올려나왔습니다. 화장품처럼 꼭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증표입니다. 셋째는 반대편입니다.
반도체입니다. 금리가 내린 날인데도 반도체는 또 빠졌습니다. 브로드컴이 4.6%, 인텔이 4%, AMD가 3.7% 하락했죠.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는 1% 하락에 그쳐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중국의 H200 반입을 허용했다는 소식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긍정적인 의견이 뒷받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텔과 AMD가 왜 더 많이 빠졌을까요? 올해 인텔이 162%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가 126% 오른 종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차익을 실현해두자는 움직임이 아닌가 합니다. AI 되돌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새벽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표결이 9대 3이었고요. 세 사람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년 만에 가장 분열된 회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록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고용은 안정적이며 실질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요. 인상의 표를 던지지 않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물가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연준의 무게중심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흥미로운 건 시장 반응입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의사록이 나왔는데도요. 주가는 반등을 유지했습니다. 재무부의 바이백 발표가 그만큼 더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분간은 연준보다 재무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는 월마트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소비 논쟁의 최종 판정이 될 텐데요. 한 가지 짚어드리면 타깃이 좋았다고 월마트도 좋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두 회사의 주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8월 26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옵니다. 시장 예상은 주당 순이익 2달러 9센트, 매출은 약 9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흔들리는 것도 이 발표를 앞둔 눈치 보기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 최대 이벤트로 꼭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반등했지만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달 시장을 끌고 온 건 AI와 반도체였는데요. 이제는 소비주가 끌고 AI는 쉬고 있었습니다. 이 교대가 하루짜리인지 추세인지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무부의 바이백은 안전판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30년물 금리는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더나 보겠습니다. 모더나의 지난 5년 동안의 그래프인데요. 코로나 났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500불 넘어서 올랐다가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가까지 정확하게 한 95%가 빠졌습니다. 즉 100이었으면 이게 5가 됐던 거죠. 그리고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와서 주가가 174불 선에 종가를 끝냈는데요. 그럼 자그마치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리고 모더나뿐만 아니라 머크도 한 10% 이상 올랐습니다. 모더나 머크가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송입니다. 어제 모더나가 하루에 177% 올랐죠. 63달러짜리가 하루 만에 177불을 갔습니다. 원화로 치면 대략 9만원 하던 주식이 25만원으로 바로 올라간 셈입니다. 모더나 상장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종전 기록이 2020년 2월 25일에 27.8% 오른 게 기록이었습니다. 그 기록의 6배를 올렸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는 8월 19일 종가 174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시간 외에서 이미 162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한 7% 정도 밀린 건데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가격은 174달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주가가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고 오늘 시장가로 당장 사야 되겠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째, 왜 올랐는지를 먼저 보고요. 그 뉴스가 진짜 얼마나 큰가를 보고, 세 번째,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바이오 쪽 그리고 특히 제약 쪽은요 어마어마하게 임상도 많이 하고 이상한 이름도 많이 붙고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숫자 4개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상승률 176%, 거래량 1억 9천만 주입니다. 평소에 500만에서 970만 주 정도 거래되니까 20배에 가까운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평소 한두 달치 거래가 하루에 일어났다는 거죠.
시가총액 696억 달러입니다. 연초 대비로는 491% 올린 가격이고요. 지금 S&P 500 전체에서 연간 수익률 2위입니다. 연간 수익률 1위는 샌디스크가 가지고 있죠. 561%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장중 변동폭도 보셔야 합니다. 저가 114달러에서 고가 176달러. 하루만 해도요 54%나 출렁거렸습니다. 총매는 딱 하나였습니다. 8월 19일 머크와 모더나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맞춤 mRNA 항암 백신 3상이 성공했다. 즉 항암 백신입니다.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납니다. 2주 전인 8월 5일에 모더나가 독감 백신 엠플루시바를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 4번째, 글로벌로는 5번째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제 급등은 독감이 아니라 항암제입니다. 자, 평소 2달치 거래가 하루에 다 나왔다. 이거는 뉴스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런 날의 주가는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큰 뉴스가 맞습니다. 시험 이름은요, 인터패스 001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절제한 2기에서 4기까지 흑색종 환자 1137명을 2대1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들에게 한쪽은 인티스메란이라는 개인 맞춤 백신 1mg의 키루투다. 이 키루투다는 기존에 쓰는 약입니다. 를 같이 투입을 했고요. 다른 쪽은 키루투다만 줬습니다. 그래서 약 1년 한 최대 9회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중 맹검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도 환자도 뭘 맞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키투르다는 지금 이 분야 표준 치료제입니다. 즉, 이 시험은 표준 치료 이겨보기였고 그 결과는 새로운 약이 이겼습니다. 1차 지표인 무재발 생존, 핵심 2차 지표인 원격 전이 없는 생존, 둘 다 충족했습니다. 중간 분석에서 조기에 성공을 했고요. 안정성도 기존 연구와 일치하고 새로운 신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역사적이냐? 4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 맞춤 신항원 치료제가 3상에서 양성 결과를 낸 첫 사례입니다. 경쟁 프로그램인 바이오엔테크 같은 곳은 아직 2상 단계에 있습니다. 둘째, mRNA 기술이 감염병 밖에서 통한다는 걸 3상 규모로 증명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셋째는 보조요법에서 항 PD-1 단독요법 위에 무언가를 얹어서 우월성을 입증한 첫 3상입니다. 같은 시대였던 렐라클리판 병용 3상, 그리고 렐러티비티 연구팔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굉장한 거를 해낸 겁니다. 넷째, 항암제는 ACIP, 즉 미국 예방접종 체계 밖에 있습니다. 지금 모더나의 최대 불확실성을 우회하는 매출원이 생긴 겁니다. 다만 mRNA 규제 리스크 전체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크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죠. 머크도 어제 12.58% 올라서 하루 만에 시총이 444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2009년 3월 이후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달러짜리 회사가 하루에 12%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걸 모더나만의 이벤트로 안 봤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약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크와는요, 전 세계 비용과 이익을 5대5로 나누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2일에 머크가 2억 5천만 달러를 내고 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매출 반반이 아니라 이익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몸에서 종양을 떼서 그 종양의 지문을 읽고요. 그 사람을 위한 개인용 백신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최대 34개 표적을 담아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진짜 됐다는 걸 처음으로 큰 시험에서 입증을 한 겁니다.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톤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건 성공했다까지고요.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첫째,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도자료 어디에도 위험비, 피값, 생존율 없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는 문장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앞으로 열릴 국제학회 ESMO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거기로 미뤄졌습니다. 두 번째, 전체 생존은 아직 미성숙입니다. 재발이 줄었다는 것과 오래 산다는 건 다른 얘기죠. 전체 생존은 이 3상의 핵심 2차 지표로 남아 계속 추적 중입니다. 참고로 5년 데이터에서 전체 생존 위험비가 0.471로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신뢰 구간이 0.165에서 1.345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망사건이 양쪽 합쳐서 14건 뿐인 탐색적 수치입니다.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게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중간 분석 결과는 부풀려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통계학의 상식인데요. 사전에 계획된 중간 분석에서 조기에 성공할 결과는 실제 효과보다 좋게 나오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최종 위험비는 보통 1쪽으로 움직입니다. 학교에서 나올 숫자도 최종 수치는 아직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제조가 진짜 병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한 명마다 백신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하고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글로벌 데이터 종양학 애널리스트가 지적한 게 효능이 아니라 개별 제조와 대량 공급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와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가 시점이 미정입니다. 회사는 어떤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당국과 협의하겠다는 게 전부인데요. 시장이 말하는 2027년 출시는요, 회사 발언이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예정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와 몇 점 맞았는지는 완전히 다른 정보입니다. 지금 시장은 합격했다는 소식만 가지고 만점을 가정해서 값을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현재 체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총 매출 1억 4,500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 증가했습니다. 근데 2% 안을 열어보면요. 제품 매출은 1억 1,400만에서 9,400만으로 18%나 줄었습니다. 늘어난 건 기타 매출입니다. 본업인 백신은 여전히 줄고 있습니다. 갭 기준으로 손실이 7억 8,200만 달러고요. 주당 마이너스 1달러 90센트인 셈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공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2분기는 호흡기 백신의 비수기입니다. 회사는 하반기 매출의 55%가 3분기에 인식된다고 했고 상반기 합계는 5억 3,400만으로 전년 2억 5천만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분기 숫자 하나로 회사를 재현하면 안 됩니다. 연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연간 가이던스는 최대 10%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21억 4천만이고 저는 보수로 한 20억 4천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비용 보시면요. 매출 원가가 17억이고요. 연구 개발비가 29억, 판관비가 10억입니다. 그래서 56억 달러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반드시 떼어내야 할 게 매출 원가 17억 안에는요. 특허 소송 합의금 9억 달러가 일회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전 세계에 합의하고 7월에 9억 5천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건상 비용이 한 47억 달러 나옵니다. 회사가 말하는 현금 기준 비용은 40억 달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갭 기준 영업 손실은 36억 달러, 일회성 빼면 27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현금 기준으로는 20억 달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도 손실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반드시 같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 11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2027년 현금 비용을 35에서 39억으로 줄이고 2028년에 현금 손익분기를 맞추겠다고 목표를 걸었습니다. 미인출 대출 한도도 9억 달러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현금은 2028년에 바닥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자가 확정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어긋나거나 항암 상업화에 돈이 더 들거나 아니면 그냥 주가가 174달러 선에 지금 있다 하면은 참 증자하기 좋은 상황이죠. 주가가 워낙 세니까 증자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회사가 발표한 게 아니라 제 추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올해 매출 20억 달러 예상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696억 달러다. 그러니까 매출의 34배짜리 몸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몸값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다.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되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역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96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순현금을 뺍니다. 6월 말 현금과 투자가 69억입니다. 차입금은 2030년 만기 턴론이 한 6억 달러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리스까지 다 넣어도 13억 정도가 차입금입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연말 현금 써서 순현금을 44억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는
653억 달러가 나옵니다. 올해 매출 20억 달러입니다. 나누면 매출의 32배가 됩니다. 바이오에서 정상적인 배수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0배 정도 하는데요. 10배를 준다면 매출이 65억 달러죠. 8배면은 매출이 82억 달러입니다. 5배를 준다면 매출이 131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 매출이 20억 달러니까 뭐 한 40억에서 110억 달러를 지금 새로 개발한 약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브루클린 캐피털이 인테스티메란의 2030년 전 세계 매출을 4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모더나 매출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크하고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출을 나누는 게 아니라 순이익을 반반으로 나눈다고 했죠. 즉 모더나 장부에 올라오는 건 46억의 절반인 23억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적거나 클 수도 있습니다. 개인 맞춤 제조니까 비싸다는 걸 방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실제 모더나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숫자는 23억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지금 40억이나 100억이 넘는 매출이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증명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모더나가 비싸다가 아니라 지금 가격은 현재 사업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오직 아직 승인 안 된 파이프라인에 있는 약으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베팅인지 알고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백신 회사 주식이 아니라 아직 숫자가 공개되지 않은 임상 데이터에 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2에서 3%로 제한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에는 뉴스 말고 다른 요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공매도라고 할 수 있죠. 모더나는 유통 주식의 13.55%가 공매되었습니다. 오텍스 집계에 따르면요. 8월 19일 기준입니다. 발행 주식 기준으로 보면 약 12.5%입니다. 한때 S&P 500 최다 공매도 종목이었습니다. 급등 직전에도 한 13에서 14%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공매도 세력의 평가 손실이 오텍스 집계로는 48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고 바이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으려고 환매하는 겁니다. 즉 쇼커버링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오텍스의 피터 힐러버그 CEO가 얘기를 했는데요. 공매도된 주식 한 주당 100달러 가까이 손실이 난 지금 이것이야말로 쇼스 퀴즈를 촉발할 수 있는 종류의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하느냐? 뉴스는 진짜고요. 다만 어제 상승분 중에 얼마가 펀더멘탈이고 얼마가 강제 환매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가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쇼커버링이 끝나면 그 매수세도 같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매수 세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장중 저가가 114달러에서 고가가 177달러입니다. 하루 안에만 54% 폭으로 출렁이었던 주식입니다. 당일에 이미 변동성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럼 프로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목표가를 올린 곳은 5곳입니다. 올린 거 5곳 보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0불에서 170달러로 올렸고요. RBC가 45불에서 130불, 골드만이 67에서 120불, 모건 스탠리가 39에서 89불, 그리고 윌리엄 블레어는 등급만 올리고 목표가는 안 올렸습니다. 목표가를 325% 올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포트에 쓴 조건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더 강세로 가려면 다가올 학회 ESMO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위험비 0.6에서 0.7의 명확한 이익이 나와야 한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린 무효화 조건이 0.7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쓴 숫자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목표가를 올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밸류에이션이 크게 오른 탓에 단기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다. 컨센서스를 보시면요. 애널리스트 23명, 목표가가 중간값 55달러고요. 평균 78불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170불, 최저가 25불로 아직 돼 있습니다. 등급 분포는 매수 4명, 보유 17명, 매도 2명입니다. 현재가가 174달러입니다.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가에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루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목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지만 한 2, 3일 뒤에 한번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줄로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과학이다. 그런데 가격은 그 역사를 이미 다 샀다. 신기로 들어오시는 분 추격 금지입니다. 최소 2, 3주는 변동성을 소화시키고 보십시오.
그래도 담고 싶으시면 계좌 비중 상한 2, 3%꼭 정해놓고 하십시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요, 원금 회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저가에 사신 분이라면 절반 정리해서 원금을 빼십시오. 남긴 절반은 공짜 콜옵션처럼 들고 가는 겁니다. 전량 보유는 권하지 않습니다. 관망하시는 분은 4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공개될 삼상위험비, ESM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나 ATM 공시가 있는지, 10월 21일, 23일 ACIP 회의가 실제로 열리는지, 폐암 3상 진행 상황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효화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학회 발표 위험비가 0.7을 넘거나 전체 생존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급등의 근거는 사라집니다. 그때는 논지를 폐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0.7은 제가 만든 숫자가 아니라 목표가를 325%로 올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더 강세로 가려면 필요하다고 했던 리포트에 쓴 기준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가 어제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mRNA로 암을 잡는 첫 3상 증거를 만든 건 인류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는 2027년에 비용을 35에서 39억까지 줄이고 2028년에 현금 손익분기를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시는 건 회사가 아니라 이 약에 매겨진 가격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더나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